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강의 끝부분에 요약지 파일을 첨부할 테니 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설명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나무꾼, 토끼, 선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처남도 물론 나오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나무꾼, 토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이 작품을, 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즐기고 전승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꾼 보겠습니다. 나무꾼, 자,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한다. 선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선녀의 허리띠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죠. 물론 토끼가 가르쳐 준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려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신의 가족과 만나려고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 인간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려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떤 인간의 모습. 그 다음 네 번째,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는 인간의 모습.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금기를 어겨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어코 또 어깁니다. 그죠?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무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 이제 나무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녀는 지상계에서 이제 아들 낳고 적응하며 살았으나 한편으로는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죠. 이건 앞서 나무꾼에 대해서 살펴봤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 이 선녀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식에 대한 모성 본능이 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 선녀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 남편을 버렸지만 결국 도와줌으로써 남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보여준다. 남편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지만 결국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이 선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토끼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졌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죠? 포수에게 쫓길 때 나무꾼으로 하여금 좀 살려달라고 하죠. 그죠? 자, 갈로에 있는 부분 볼까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잘못하면은 일이 잘못되면은 나무꾼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죠. 그죠? 살고자 하는 본능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지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 토끼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끼는 인정이 있다. 나무꾼을 도와준다. 또 인정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토끼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꾼과 선녀, 토끼 인물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인물 분석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이 이야기에 나타나왔던 인간의 모습, 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그 다음, 자신의 본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그
다음 금기를 깨뜨리는 존재다. 왜냐? 나약하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아니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때문에. 아무튼 그 인간은 이런 것들로 인해 금기를 깨뜨리는 존재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나무꾼과 선녀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천상에 못 올라가게 되죠. 그죠?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결말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학습활동 5번에 나와 있습니다. 22쪽 학습활동 5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꾼이 결국 지상으로 내려와 하늘에 영원히 못 올라가게 된다는 결말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를 말해보자.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생각한 걸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잖아. 그죠? 가족과도 헤어지고 천상에도 못 올라가고. 그럼 왜 그러느냐?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지나친 욕심, 부도덕한 방법에 대한 인과응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인과,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원인, 착한 일을 하면 그 결과도 선한 일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은 그 결과 역시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이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지나친 욕심, 부도덕한 방법,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벌받은 거다. 그런 의식이 이 이야기의 결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나무꾼과 선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래, 이 글의 갈래는 설화죠. 설화 중에서도 민담에 속하는 거고요. 내용은 비극적이고 상징적이고 교훈적이다.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끔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 사건들을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선녀와 나무꾼의 사랑이 제재고 주제는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자, 특징은 다 살펴봤던 겁니다. 지상과 천상이라는 대비되는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군말과 사투리,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구연자의 언어 습관이 나타나는 등 구비문학의 특징이 들어진다. 동물보훈, 통과제의, 금기 위반, 적강 등 다양한 이야기 화소가 활용된다.